Hello guys, nice to meet you. My name is Yoon-Gyu Han and I go by Rick. 제가 그 자기소개 영상을 올렸는데 자기소개 영상인데 이름을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걸 까먹었더라고.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Today I'm gonna tell you guys about some ways to learn English.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Studying abroad, going on a working holiday, going to an academy, just watching movies, American TV shows, anime films, and shadowing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제가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스피킹 학원을 다녔어요. 그 1년 동안 다녔는데 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외국은 가본 데는 중국이랑 태국, 뭐 영어권 나라는 근처도 안 가봤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배워가지고 회사에서 미국에다가 보낼 광고 컨텐츠를 영어로 만들고 이제 광고를 송출을 해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나도 영어 공부할래, 나도 영어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학원에 가라 그럽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학원에 대한 얘기. 왜냐면 학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학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조금 풀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얘기를 시작할 거는 Just watching English contents. 그냥 보는 거.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봐요. 미드, 뭐 영화 이런 거는 원어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전 영어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막 는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남의 인생 조지는 얘기 좀. 제발 이런 남의 영어 망치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얘기만 딱 그냥 이 얘기만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순진하고 착한 친구들인데 그래? 미드 보면은 영어 들어? 나도 해야지. 나도 영어 잘하고 싶으니까 해야지. 하고 집에 가가지고 검색을 막 합니다. 영어 회화 공부하기 좋은 미드 추천 띡 하고 딱 검색하면 뭐 나와요? 뭐 Modern Family 같은 거 나오겠죠? 모던 패밀리 이런 걸 막 다운받아요. 다운받고 스마트폰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하죠. 주말에도 보고 출퇴근할 때도 막 지하철에서 보고 꼬박꼬박 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어 지금?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재밌지. 미드 너무 재밌지. 그냥 친구들한테 막 추천하고 너도 보라고. 영어 늘었다 안 늘었다? 안 늘었다. 여러분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호날두의 축구 경기를 막 직관을 해. 막 실제로 직관을 해. 두 눈으로. 그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축구 실력 늡니까?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왜? 왜 안 늘어? 그걸 보고 배운 게 있으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공을 발로 차는 순간부터 영어가 늘기 시작하는 거지. 영어가 는데 축구가 늘기 시작하는 거지. 영어도 똑같습니다. 뭘 보기만 한다고 절대 늘지 않아요. 영어로 말을 하고 계속 써야지 늘어요. 좋아, 미드가 실전 영어고 그래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표현이야. 그럼 그 표현들 적어놨다가 밖에 나가서 써야지 영어가 늘기 시작하는 거지. 절대 이것만 보고 있다고 늘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쓸 데가 없으면은 혼자서 막 벽 보고 따라해. 혼자서라도 막 집에서 해야 돼요. 벽이 뚫릴 때까지. 진짜 지금 농담 같죠?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혼자서 쓰면서 공부해가지고 영어 회화 늘려면은 내 목소리로 벽 뚫릴 때까지 말해야 돼.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쉐도잉이에요. 쉐도잉. 근데 저는 쉐도잉 학습도 추천 안 합니다. 왜? 첫 번째 독학이다. 두 번째 문법 공부가 없다. 자, 첫 번째 독학이다. 독학하면 왜 안 좋냐? 혼자서 배우면은 자꾸 이 벽에 막혀요.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벽에 탁 막혀버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를 혼자 공부하거든요. 저는 영어 아직도 공부 중이에요. 아직도 맨날 틀리고 배워놓은 것도 막 까먹고 그래서 막 안 까먹으려고 혼자서 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옛날같이 많이 하진 않는데 되게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좀 모르는 게 있거나 막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다가 영문으로 검색을 해요.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내가 궁금했던 거 있죠. 내가 궁금한 걸 똑같이 꼭 궁금했던 친구가 있어. 아니면 내가 헷갈렸던 거 꼭 같이 헷갈렸던 친구가 있어. 그런 친구들이 미리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럼 가면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써줘요. 설명을 해줘요. 영어로. 그걸 보면은 이럴 때 이런 말 쓰고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저는 혼자서 이런 거를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영문 검색이 되고 그거 영문으로 써져 있어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올챙이인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다가 턱 막혔어. 그럼 인터넷에 영문 검색도 안 돼. 주변에 아는 외국인 친구도 없어.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독학이라는 게 진짜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독학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벽에 막혀가지고 답답함을 느끼고 처음에는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은 흥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원래 뭐를 배우기 시작하면 자기가 느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은 뭐 어디서 테스트 해볼 때도 없고 그러면 흥미가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요. 진짜 힘든 거예요, 독학이. 그래서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문법 공부를 안 해서 추천을 안 한다. 이 쉐도잉 학습이 문법이나 단어 암기 같은 거 없이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문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들어본 말밖에 못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말밖에 못해. 여러분이 너 몇 살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 알 거예요. 영어로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쉐도잉을 하면서 How old are you? 이 문장 통째로 외웠어. 통째로 습득을 했어. 근데 이 How old are you의 문법이 뭔지를 모르면 이 문법의 쓰임새, 이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은요 이 말밖에 못해요. How tall is he? 이게 이제 걔 키 몇이야? 걔 키 얼마나 커? 이런 내용인데 How old are you의 문법이 뭔지 모르면 How tall is he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how 형용사 의문문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다른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 이런 말도 못해요. 이런 말도 못해. 갈릴레오. Hiya. How many more Galileos do you want? How many more Galileos do you want?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 문법을 모르면 이그 문법 공부 없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하겠다는 게 조금 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법을 공부하는 게 더 쉬운 길이에요. 문법을 알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단어들만 끼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문법 공부 없이 그냥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겠다고? 독학으로? 글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쉐도잉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좀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해서 늘 수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영어 올챙이인 시절부터 쉐도잉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원에 대한 얘기.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말하는 지금 학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녔던 학원 얘기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제가 다녔던 학원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다른 학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어 제낄 수 없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학원에 가면은 실전 영어를 배울 수가 없다. 딱딱한 문법만 배운다, 뭐 영어 안 는다, 요런 얘기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이런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뭐 쉐도잉이나 뭐 영어 학습 어플에서 이제 광고 메시지 같은 걸로 하는 말이고, 하나는 학원을 다녔는데 자기 영어 공부를 실패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전혀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게, 저는 제가 다녔던 학원이 딱딱한 문법을 가르치고 실전 영어는 안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표현들을 배웠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말로 이렇게 백날 떠드는 것보다 뭐 어떤 거 배웠는지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나한테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do not talk like that, 혹은 do not talk to me like that, you don't talk to me like tha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가지 의미 가지고 얼마나 다채로운 표현들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you shouldn't talk to me like that.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I don't want you to talk to me like that.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지 마. You're not supposed to talk to me like that. 너 나한테 말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런 느낌. Don't you ever talk to me like that. 너 다시는 나한테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요런 느낌. You're not allowed to talk to me like that. 너 그렇게 말하는 거 허락해 준 적 없어.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 허락받은 행동 아니야. 요런 느낌. 지금 똑같은 말로 5개 했죠? 부정문으로만? 의문문으로도 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to talk like that? 너 말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How could you talk to me like that?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How dare you talk to me like that?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I take it you want me to talk to you like that, huh? 너 내가 그딴 식으로 말하길 원하나 보지? 너 한번 해봐? 요런 느낌. 지금 이 talk like that 가지고만 몇 개 했어요? 9개 했죠?
부정문으로만 5개, 의문문으로만 4개, talk like that만 가지고. 근데 이것보다 더 많아요. 제가 이것밖에 못 쓰는 거지 더 많아요. 더 많이 배웠어. 저 이거 다 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talk like that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I'm sick of the way you talk 하면은 네가 말하는 거, 네 말하는 방식 지긋지긋해. 요런 뜻이에요. And you don't wanna go ther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선을 넘지 마. 너 좀 선 넘어가다 선을 넘지 마. 요런 느낌. 근데도 이 학원에 가서 배우면 이 실전 영어를 못 배우고 딱딱한 문법만 배운다. 저는 글쎄요. 아마 그런 광고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나는 학원에 다녀봤는데 실전 영어를 못 배웠다. 딱딱한 문법만 배우다 왔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학원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 이거는 조금 첫 번째 오해랑 상반되는 건데, 학원에 가면 정말 유명한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가면은 이 어떤 스타 강사들의 정말 기가 막힌 수업으로 여러분의 막 요만했던 문법을 단숨에 뻥튀기 시켜줘가지고 방언 터지듯이 막 말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절대 그거는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문법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 문법을 요만큼 배웠어. 그럼 나머지 한 3, 4시간 동안 이 요만큼 배운 걸로 이만큼 쓰게 만듭니다. 말로 직접 계속 끊임없이 쓰게 해요. 왜? 그래야지 느는 걸 아는 거예요. 학원에서 아무리 많은 걸 정말 대단하게 가르쳐줘봤자 안 쓰면 안 는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배우든 어떻게 배우든 얼만큼 배우든 그 배우는 걸 써먹게 만드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안 써먹으면은 안 늘어요. 제가 이 지금 졸업한 지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엄청 많은 걸 배웠는데 제가 자주 안 쓰는 표현들, 제가 자주 안 쓰는 문장, 문법, 단어 이런 것들 지금 정말 귀신같이 다 까먹었어요. 아마 제가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면은 혼날지도 몰라. 영어 공부 안 해가지고 까먹었다고 혼날지도 몰라요. 너 어디 가서 나한테 우리 학원에서 영어 배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그 학원에 어떤 시스템들이 있었냐면 Disciple 제도랑 Blacklist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데 크게 이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Disciple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이제 그 Disciple이라는 게 제자 이런 뜻인데 그냥 쉽게 설명해가지고 졸업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공부하는데 목적의식을 더 뚜렷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더 분명하게. 이제 학원 다니면서 큰 시험이 2개가 있거든요. 물론 매번 시험을 많이 보는데 큰 시험이 2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중급반에서 상급반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상급반 과정을 다 듣고 나서 졸업시험을 볼 때인데 일단 그 첫 번째 시험 중급반에서 상급반 올라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패스를 못하면은 상급반 수강을 못합니다. 다음 달에 제 시험을 봐야 돼요. 제가 같이 공부할 당시에는 그때 막 6수를 한 사람도 있고 7수를 해가지고 상급반에 겨우 올라온 사람도 있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야지 상급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었으면은 모든 과정을 이제 이수를 했으면은 수료를 했으면 졸업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이 졸업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가 이제 written test인데 이게 필기시험, 그리고 두 번째가 oral test 말하기 시험. 근데 이제 필기 시험을 1차를 붙어야지 2차 오럴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오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시험 볼 때 랜덤으로 이제 뽑습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무 주제 그냥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말하기 시험을 봐야 돼. 대화를 하면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평소에 막 잘하던 친구들도 거기 가면은 막 덜덜덜덜 떨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여곡절 끝에 졸업생이 되면 어떤 자격이 있냐, 놀라지 마세요. 너무 광고 같나? 어떤 혜택이 있냐면 그 학원에 있는 모든 정규반 클래스를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임종 직전까지. 이런 혜택으로 목적 의식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유지 보수가 되는 거죠. 계속 와가지고 공부해라. 수업 다 공짜니까 계속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disciple이 되고 싶은 이유가, 졸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솔직히 공짜로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졸업생의 그 혜택보다는 그 성취감과 명예 때문에 조금 다들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하면서 졸업생들의 모습을 계속 보거든요.
졸업생들 영어 막 이렇게 잘 쓰는 거 보면은 아 정말 막 부러워요. 나도 빨리 저렇게 해서 되고 싶다. 나도 빨리 잘해서 졸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졸업식이 또 있어요. 졸업식이 모든 클래스의 수강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행사하는 날이 있어요. 학원 행사하는 날 저녁에 되게 어두워요. 무대만 조명이 켜져 있고 졸업생들 막 호명하면은 졸업생들 나옵니다. 졸업장을 수여를 받고 졸업생의 상징인 노란 색깔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줘요. 이게 정말 이 목걸이 받았을 때 정말 그 기분이 정말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순간 정말 슬픈 음악이 막 깔려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영어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너희들 정말 지난 10개월 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했다. 멋진 인생을 꽃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을 영어로 막 합니다. 이 말이 맨날 달라요. 맨날 졸업식마다 다른데 그러면 이제 졸업생들 뭐 하고 있어요? 주룩주룩. 본인들 이제 1년 동안 고생했던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피 터지게 연습하고 막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합격 발표 딱 났을 때의 기억. 눈에서 막 눈물이 주룩주룩 막 납니다. 엄청 울어요. 엄청 울어요. 막 오열을 해요. 오열을. 물론 저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약간 그런 좀 냉혈한이라서 뭐 눈물은 뭐 한 방울도 안 나긴 했는데 뭐 저도 꽤 그때 정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적 의식을 진짜 분명하고 뚜렷하게 만들어줘요. 그냥 막상 막연하게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 이런 거에서 그 당장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 이 학원 꼭 졸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랙리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가 뭐냐면 출결, 숙제, 학습 태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경고가 누적이 되잖아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안 돼요. 이 블랙리스트를 풀려면은 선생님이랑 1대1로 정말 진한 면담을 해야 돼요. 아니 학생 한 명이라도 더 받는 게 이득이지 굳이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시킨다고? 근데 뭐 출결도 그렇고 숙제, 학습 태도가 불량이면은 영어가 늘 수가 없다는 거를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를 학원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열심히 하는 학생들 피해를 못 주게 하는 거야. 아예 못 주게.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회초리를 꼭 들어야만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태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독학과의 차이점이에요. 독학하면은 아까 제가 흥미를 잃어버려가지고 영어 공부 소홀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조금 제 생각엔 좀 웃긴데 이 성인들도 20살 넘은 성인들도 이렇게 옆에서 꼭 관리를 해줘야지 공부가 됩니다. 그래야지 지각을 안 하고 그래야지 숙제를 해오고 그래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옆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제가 주변 사람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표현 그야말로 실전 영어 알려주고 마냥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써먹게 만들고 그래야지 영어가 느는 걸 아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인이라도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막 회초리까지 들면서 관리를 해줘. 물론 때리진 않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이 세 개 가지고? 도가 텄다, 도가 텄다. 정말 그냥 도가 텄어요. 다른 사람들 영어 만들어주는데 경지에 올랐다. 근데 이렇게 진짜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고 너무나 좋은 곳인데 그 인터넷에서 막 학원은 가면 영어 안 는다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 이런 오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학원을 위해서 학원들을 위해서 No.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올챙이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야 그렇게 학원이 대단하고 학원이 짱이면 너는 도대체 영어 유튜브를 왜 시작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영어를 이런 식으로 계속 접하게 되면요. 영어가 하고 싶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왜 시작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20살 초반 때 스케이트보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타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Thrasher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이 스케이트보드 매거진이거든요. 원래 잡지예요. 근데 이 옷을 샀는데 이 잡지를 같이 보내줬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죄다 영어야. 영문판이에요. 나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이게 영문판이라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나한테 막 카톡으로 보냈어요.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저희 누나가 영어 되게 고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누나가 LA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누나가 문법들을 조금씩 설명해주면서 아 이건 이런 문법이고 이렇게 that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게 앞에 말을 꾸며주는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막 납득이 가. 막 재밌어. 막 해석하다 보니까 재밌어. 근데 다음 문장 보면은 또 몰라. 영어를 개똥같이 못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재밌기도 한데 나도 영어 잘하고 싶은데 한번 배워볼까 하다가 누나한테 그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누나 나도 영어 공부해볼까? 그랬더니 누나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시작해라. 네 인생에서 1년 정도 영어 공부한다고 네 인생 어디 안 도망간다. 앞으로 영어를 쓰면서 살 날이 더 많다. 이 말에 바로 시작했죠, 영어를. 이게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그 투자라는 개념이었어요.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그 영어라는 다른 언어를 하나 더 사용할 줄 알게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보이는 것도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영어는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학원에서 배울 때 수업 시간에 진짜 빨리 이해했어요. 수업 내용을. 물론 선생님이 설명을 진짜 잘 해줬어. 근데 그래도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 때 거의 매번. 지금 여러분이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가 재수없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예요. 물론 모든 문법을 다 한 번에 이해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문법이나 수업 내용들을 엄청 빨리 이해했어요, 저는. 그래서 문법마다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필살기들이 제 주머니에 약 한 320개 정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어려웠던 뭐 수능 영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문법을 배웠어도 이미 알고 있는 문법이라도 약간 다른 친구들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목적도 있고, 배웠지만 이해가 살짝 부족해, 나 아직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아 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원래 조금 나대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튜브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뭐 재주들이 있는데, 잡기술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생산성이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게 이 영어를 조금 영문법을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학원을 추천을 하면서도 영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거의 학원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다녔던 학원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도움이 안 되셨어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에 가장 가까운 그런 좋은 선택을 하셔서 꼭 멋진 영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바이바이.